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스비어 코리아에서 근무하는 기혜진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엘스비어는 이제 사이언스 다이렉트라고 하는 전자 학술지, 연구 서적을 보는 사이트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서적이나 학술지를 오랫동안 발행해오는 출판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그런 출판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솔루션 혹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서 그 연구자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구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용 정보를 보실 수 있는 스코퍼스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오늘 이제 듣게 되시는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와 같은 논문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을 인지하고 들어오셨겠지만 이제 논문을 관리하고 나중에 논문 작성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활용하시는 방법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할게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이용의 경험을 갖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맨들레이를 이용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버전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 여부를 좀 답변을 해주시면은 제가 오늘 진행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초 정도 더 이제 좀 기다려 볼게요, 답변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이제 과반수 이상이 이제 맨들레이를 이용해 본 적이 없으시고, 더더군다나 이제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는 이용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오늘 처음 맨들레이를 소개받고 이용하시는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들레이가 원래는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소개된 지.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제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이제 지금도 현재 그 데스크탑 버전은 이용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 맨들레이에서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원하시는 부분 그리고 이제 불편하신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좀 새로운 버전을 이제 출시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름이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좀 길기 때문에 줄여서 MRM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데스크탑 프로그램이 있으실 텐데 그 데스크탑 프로그램에서 이용하시던 대부분의 이제 중요한 기능들은 지금 그 MRM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로 다 옮겨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정말 중요한 기능들은 거의 다 옮겨왔고요. 지금도 현재 계속 이제 옮겨오거나 개발을 하고 있어서 베타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보다 이제 직관적이고 배우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복잡할 필요가 없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그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는 두 가지의 어떤 기기를 가지고 이용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웹 라이브러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스크탑 프로그램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이 두 가지의 기기가 자동 동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웹 라이브러리를 쓰시던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쓰시던 어디에 논문을 수정하고 추가하든지 간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되면 자동으로 실시간 싱크가 돼서 데이터가 호환이 되고 동기화가 되는 부분이 또 장점일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 버전도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이제 태블릿 PC나 그런 모바일이 지원됐었는데 저희가 지켜보니까 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모바일 버전은 이제 서비스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웹 버전을 이용하시는 방법, 데스크탑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방법은 이제 아래 보시는 URL에 접근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 뭐 URL을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URL 주소를 일일이 외우실 필요 없이 직관적으로 다 찾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로는 어떤 그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문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서는 거의 이제 대부분 논문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시는 데 있어서 PDF 논문 파일을 많이 찾아서 읽고 저장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PDF 논문 파일 혹은 뭐 PDF로 발행이 안 돼, 뭐 매뉴스크립트 버전, 뭐 MS 워드나 이제 그런 매뉴스크립트 버전도 뭐 이제 다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문서 파일을 이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이제 모아서 저장하시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고 정리하셔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빨리빨리 찾아서 다시 한번 열람하고 읽으실 수 있도록 그런 관리, 그 저장과 관리를 하는 기능이 이제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연구 논문을 읽으시면서 생각을 정리하시는 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이 프로그램 안에서 PDF 논문 파일을 열람하실 수가 있고, 단순히 열람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하거나 애노테이트하거나, 그리고 이제 노트북이라는 게 이제 새롭게 여기 이제 소개가 되는데, 여러 개의 논문, 비슷한 주제에 대한 여러 개의 논문을 읽으시면서 하나의 생각을 정리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 있는 노트북이라는 기능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논문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이렇게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의 중요한 논문들을 읽고 이제 연구하시고 이제 정리하시고 하시면서 본인의 연구를 다 수행을 하셨다면 본인의 연구 논문을 작성을 하실 텐데, 뭐 연구 논문이나 뭐 학위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문 작성하는 거 자체가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도 큰 일이지만 형식적인 부분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큰 작업입니다. 뭐 사이테이션을 입력한다던가 참고 문헌을 이제 서술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뭐 학술지에서 요구하는 스타일에 맞춰서 서술하는 것 등이 굉장히 큰 작업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맨들레이를 이용하실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를 더 하실 필요가 있으신데요. 하나는 웹 임포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용자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실 때 브라우저를 선택하셔서 인터넷을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 선택하신 브라우저에다가 확장 프로그램, 웹 임포터라고 하는 이름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 연구자분들이 논문을 다양한 이제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서 논문을 찾으시는데, 그런 이제 주요 해외 논문 사이트에서 검색한 논문을 나의 맨들레이에다가 바로 저장을 할 때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툴입니다. 예, 웹 임포터 같은 경우에는 크롬, 파이어폭스, 엣지 세 가지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제 뭐 관공서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조금 보안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작성하실 때 필요한 툴은 맨들레이 사이트라고 하는 툴입니다. MS 워드에다가 바로 설치하셔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MS 온라인 버전도 많이 쓰시잖아요. MS 워드. 그런 온라인 버전에서도 설치하셔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오피스 365나 MS 워드 2016 이상 버전이면 모두 다 설치 가능하십니다. 또한 이제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PC에서도 그 MS 워드 앱을 갖고 깔아놓고 계시다면은 여기서도 연동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맨들레이를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공동 연구를 좀 지원한다, 연구 협업을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맨들레이 안에서 이제 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만들고 나와 같이 연구하시는 동료 연구자분들 혹은 친구분들 를 이제 초대해서 그룹 안에서 이 동료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논문 파일들을 공유하는 그런 그룹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F 논문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교류하고 연구 협업을 하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예,
맨들레이의 좀 주요한 특징을 말씀을 드렸고요. 맨들레이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오픈 프로그램이라서 누구나 맨들레이 사이트에 가서 계정을 만들고 바로 이용을 시작하실 수 있는 무료 오픈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 그 기관의 소속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웨비나인데요. 이제 기관에서 이런 무료 버전보다 조금 더 향상된 그 내용의 기관 구독을 하시는 기관들이 있으십니다. 이용하시는 메뉴는 이제 뭐 무료 버전이든 그 기관의 구독 버전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용하실 수 있는 저장 공간만 차이가 있습니다. 맨들레이는 웹 기반,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그 이제 본인이 관리하고자 하는 논문 파일이나 그런 데이터들을 그 맨들레이 서버에 이제 백업해서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할당받는 용량이 무료 버전과 기관 구독의 버전이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기관에 구독을 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용자분들은 퍼스널 스토리지는 100기가까지 할당받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쉐어드 라이브러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프라이빗 그룹을 만들어서 동료 연구자분들하고 그 문서를 공유하는 그 공간을 또 추가로 100기가 할당받아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프라이빗 그룹을 이용하실 때 100명까지 그 동료 연구자들을 초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는 그럼 내가 어떻게 그 우리 학교 혹은 우리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방법적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제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맨들레에 접속하고 구독기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맨들레에 접속을 하고 로그인을 하면은 이메일 주소와 상관없이 그 맨들레이 계정의 이메일 주소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기관의 네트워크를 인식해서 용량을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한 번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그 용량은 1년 동안 유효하기 때문에 매번 기관의 네트워크로 로그인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만 용량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는 부분 때문에 기관의 네트워크로 맨들레이를 접속하시면 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맨들레이닷컴입니다. 그래서 맨들레이닷컴에 접속을 하시고 여기서 계정을 만들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정으로 사인인을 하게 되시면 되고요. 이때 이제 기관의 네트워크로 인터넷을 접속하셔서 맨들레이닷컴으로 접속을 하시면 용량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만약에 나는 이제 학교나 그 구독기관, 우리 소속기관에 자주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하시면 교회 접속을 통해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큰 연구소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에서 홈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기관의 프락시 그 IP를 통해서 그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 맨들레이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그 기관 구독에 맞게 용량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요. 이따 데모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내 용량이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맨들레이닷컴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사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본인의 뭐 이름이 보이실 거예요. 로그인을 하셨으면 여기서 이제 세팅 앤 프라이버시를 클릭을 하시고 좌측에 서브스크립션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맨들레이 인스티튜셔널 에디션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고 이 이용자의 퍼스널 스페이스, 쉐어드 스페이스가 각각 그 어느 정도 용량으로 할당되고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익스파이어 날짜, 구독 만기일자가 보이는데요. 내가 오늘 로그인을 오늘 기관의 네트워크로 로그인을 했다면 오늘 날짜부터 1년 동안 이 용량 100기가라는 용량은 유효한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로그인을 한다면 또 내일 날짜로부터 1년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뭐 기관의 네트워크로 굳이 힘들게 로그인을 하실 필요는 없고 1년에 한 번만 로그인 하셔서 용량 업그레이드하고 그 유지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특히 이제 학교 밖에서 그 업무나 공부를 하실 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시는 방법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이용에 문제가 없으신데 맨들레이는 이제 이렇게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락시를 이제 그 연결해서 접근을 했을 때 이 라이브러리 구현이 굉장히 느리고 뭐 이제 뭐 문서 파일을 추가가 잘 안 된다거나 하는 좀 이슈가 최근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해결이 될 예정인데요. 좀 당부드릴 말씀은 맨들레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실 때는 그냥 일반적인 네트워크로 이용을 하시는 게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용량 업그레이드 때문에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만 용량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기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맨들레이 접속을 하실 필요가 있지, 그렇게 좀 속도가 느려지고 이용이 불편해지는데 매번 프락시를 이용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들레이를 이용하실 때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설치가 필요하세요. 하나는 그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의 이제 데스크탑 버전을 설치가 필요하세요. 물론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냥 내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하나 설치해서 오프라인인 상태에서도 그냥 이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 데스크탑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웹사이트에서 논문 검색하고 검색된 논문을 맨들레이에 저장하실 때 필요한 웹 임포터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시고, 나중에 논문 작성을 하실 때 나의 MS 워드로 논문 작성하실 때 그 사이테이션 플러그 사이테이션을 이렇게 잘 입력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MS 워드에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이용하시기 전에 설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간단한 질문이 들어와서 잠깐 답변 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이패드 상으로는 맨들레이를 이용하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네, 이제는 3월 15일자로 서비스가 중지되어서, 아이패드로는 지원이 되지 않고, 이제 웹사이트 혹은 이제 컴퓨터에다가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데모를 좀 보여드릴게요. 사실 맨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좀 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강의만 듣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좀 시연을 좀 보여드리는 방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맨들레이닷컴이라고 하는 웨브사이트에 접속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용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계정을 만드는 크리에이트 어카운트 혹은 사인인, 이 두 가지로 이제 계정을 만들거나 혹은 기존의 계정이 있다면 사인인을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나는 맨들레이를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이 엘스비어라는 회사의 다른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사이언스 다이렉트나 스코퍼스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본인이 만약에 계정을 만드신 적이 있으시다면 통합 로그인 방식이기 때문에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엘스비어 출판사가 또 논문을 이제 발행하는 학술제 논문을 발표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런 내가 엘스비어의 논문을 투고한 적이 있다 하시면은 그때 아마 계정이 있으셨을 거거든요. 그 계정도 동일하게 로그인 가능하십니다. 여기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아까 제가 세 가지의 프로그램 툴이 이제 설치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 설치하실 수 있는 안내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계정을 만드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고 이메일 주소로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메일 주소, 본인이 사용하고자 이 맨들레이를 이용하시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을 여기서 이메일 주소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성함 넣고 패스워드 넣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계정을 바로 만드시고 로그인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계정이 이미 있기 때문에 기존 계정으로 사인인을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화면이 공유가 안 됐네요. 네, 그래서 크리에이트 어카운트로 계정을 만들고 사인인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시고요. 사인인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존 계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메일 주소 패스워드가 본인의 이제 맨들레이 계정이 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로그인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제 뭐 서치 그룹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는 이 라이브러리 메뉴예요. 이 라이브러리 메뉴에서 논문을 저장하시고 관리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게 되시고요. 여기 가장 보시면 이제 본인의 이름이 로그인을 하셨으면 본인의 이름이 보이게 되실 텐데 이 이름을 클릭하시면은 몇 가지 메뉴가 더 지원이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맨들레이를 클릭하시면 그 설치가 필요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일단 세팅 앤 프라이버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세팅 앤 프라이버시로 들어오면 몇 가지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사진을 바꾸신다거나 그리고 이제 현재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가 있으시지만 중간에 다른 이메일 주소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저장해 놨던 그 논문 파일들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 맨들레이 계정으로 사용하시는 이메일 주소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하실 수 있고 패스워드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맨들레이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시면 계정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좌측에 보시면 세 번째 있는 서브스크립션 메뉴를 가장 좀 주의 깊게 보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용량을 체크하는 메뉴입니다. 내가 오늘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네트워크로 맨들레이닷컴에 접속하고 로그인을 하셨다면 맨들레이 인스티튜셔널 에디션이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익스파이어 날짜를 확인하실 겁니다. 오늘이 2021년 4월 6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1년 뒤인 2022년 4월 6일 1년 동안 지금 100기가라는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겠죠. 매번 수고스럽게 매번 기관의 네트워크로 로그인을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2020년 4월 6일이 가까이 오면은 용량 구독이 만기되어 간다라고 하는 경고성 이메일을 받게 되실 거고요. 그때 이제 연장하고자 하시면은 다시 한번 기관의 네트워크로 맨들레이닷컴에 접속하시고 용량을 이제 연장하시면 되고요. 나는 더 이상 학교를 졸업했거나 하는 이유로 아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구독이 만료되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하신 분이 있으셨는데 학교 이제 졸업을 하시고 더 이상 나는 이제 학교의 네트워크로 이 용량 업그레이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셨다 하시면은 뭐 안타깝지만 무료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가 될 텐데요. 이제 그 무료 버전은 아까 제가 5기가라고 말씀드렸나요? 제가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기가네요. 네, 2기가라는 용량으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용량이 좀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에서 제공하는 그 용량에 맞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파일들을 좀 정리해 주시고 무료 버전에 맞게 정리해 주시고 무료 버전을 지속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세팅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구독하시는 기관의 소속 이용자인 경우에 그 용량을 업그레이드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가기 전에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시 동일한 그 내용에서 다운로드 맨들레이를 클릭을 하시면 그 용량을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페이지 안내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맨 위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맨들레이 데스크탑 포 윈도우 이 부분은 기존에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되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도 계속 이용이 가능하십니다만 이거는 이제 그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로 대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이용을 원하신다면 설치해서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필요하신 거는 프로그램은 U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 요거에 Get Start를 클릭하셔서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죄송합니다. 공유가 전체를 공유. 컴퓨터에 제대로 이제 설치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되고 요거를 이제 설치하고 오픈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 라이브러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생긴 거는. 하지만 웹사이트에서 접근하느냐 아니면 설치된 프로그램을 열어서 접근하느냐 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랑 프로그램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웹 임포터 그리고 논문 작성하실 때 필요한 사이테이션 플러그 이 두 가지도 설치가 필요하십니다. Find out more를 클릭하셔서 나머지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웹사이트에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클릭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연은 이 웹사이트 라이브러리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그 설치한 프로그램하고 웹사이트 라이브러리는 그 내용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웹사이트 라이브러리 위주로 오늘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처음 사용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여드리면은요. 처음 계정을 만들고 웹사이트의 라이브러리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보시는 것처럼 그 저장되어 있는 논문 파일이 하나도 없죠. 빈 공간입니다. 가장 처음 하셔야 될 일은 내가 그동안 이제 논문을 이제 검색하고 읽으면서 이렇게 저장해놨던 PDF 논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PDF 버전이 아니라 뭐 MS 워드 버전이라든지 그 문서 파일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튼 내가 이제 저장하고 싶은 어떤 문서 파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 한 공간에 다 모으시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좌측 상단을 좀 봐주실게요. 여기 보시면 Add New라고 보이시죠? Add New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나의 라이브러리의 문서 정보를 구축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찾아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Add Manual Entry라고 해서 이용자가 직접 필요한 정보를 넣어서 구축하는 방법입니다. 임포트 라이브러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비브텍스나 혹은 RIS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고 있는 서식 파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해당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뭐 엔드노트나 레프웍스 같은 다른 회사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신 분이 있으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용을 하시다가 맨들레이라는 걸로 한번 프로그램을 바꿔서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면 바꿔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근데 내가 기존에 뭐 엔드노트나 레프웍스 같은 프로그램을 그래도 수년 동안 썼었고 거기에 내가 저장해 놓은 것들이 꽤 있는데 그거를 맨들레에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셨던 프로그램에서 저장해 놨던 문서 파일들을 반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반출을 하실 때 아마 이 크게 세 가지의 하나 의 어떤 확장자를 갖고 있는 파일로 반출이 될 겁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오셔서 나의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가지고 오실 때 이게 임포트 라이브러리하고 필요하신 그 확장자를 선택하셔서 가지고 오는 방법이 있으세요. 대표적인 이제 그 활용도가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논문 파일을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내 컴퓨터에 이제 우리가 논문을 많이 읽고 이제 저장을 많이 해놓으셨다면 뭐 USB라든지 아니면 내 컴퓨터 어느 공간에 내가 그동안 저장해놨던 PDF 논문 파일들이 꽤 있을 겁니다. 뭐 하나씩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꺼번에 여러 개의 논문을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열기를 하시면 그 이제 내가 선택한 PDF 논문 파일들이 맨들레이의 라이브러리에 이제 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Add New를 클릭하셔서 갖고 오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 이제 컴퓨터 좀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창을 두 개 열어놓고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 드랍하는 방식으로 끌어와서 갖고 오는 방식도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윈도우 탐색기를 하나 열어놓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파일들을 선택하고 끌어와서 갖고 오겠다 하시면은 이렇게 끌어와서 갖고 오셔도 그 상태로 끌어온 파일들이 이제 나의 라이브러리에 부어지게 됩니다. 여기 우측을 좀 봐주실게요. 우측 상단을 좀 봐주실게요. 지금 싱킹이라고 해서 화살표가 계속 돌아가는 거 지금 혹시 보이시죠? 그러니까 실시간 싱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쓰던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일일이 그 싱크라고 하는 단추를 눌렀어야 되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싱크가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웹사이트 라이브러리에서 새로운 파일을 저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 데스크탑을 한번 열어볼게요. 생긴 게 비슷해서 거의 이제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 제가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와 그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의 데스크탑에 있는 파일이 동일하게 실시간 싱크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번 이용자가 어떤 단추를 눌러서 동기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갖고 오는 걸 해보셨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add manual entry라고 해서 이용자가 어떤 논문에 관련된 정보를 직접 입력해서 구축하는 거예요. 클릭을 해보시면 필요한 정보를 여기 직접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편리한 방법 중에 하나는 DOI라고 하는 걸로 나머지 내용을 다 자동으로 채울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DOI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라 그래서 인터넷 문서의 인터넷 문서 모든 인터넷 문서에 부여되는 식별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디지털 상태로 PDF로 발행되는 논문을 많이 보시는데 그것 또한 인터넷 그 문서기 때문에 모든 논문마다 고유의 DOI 번호가 할당이 되는 겁니다. 그 DOI 번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문을 읽으실 때 논문의 원문을 읽으실 때 그 페이지에서 거의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DOI.org로 시작하는 이런 번호가 DOI 번호거든요. 그래서 내가 DOI 번호를 알고 있다 하시면은 이거를 카피하셔서 여기에 DOI에 넣기만 하시면 얘가 이제 자동으로 돌면서 이 DOI 정보에 포함되고 있는 서지 정보, 논문 제목이라든지 연구자 이름, 뭐 권호, 뭐 페이지 수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냥 add entry 클릭만 하시면 이제 논문의 서질 정보를 바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당연히 이제 PDF 파일은 없어요. 좀 전에 제가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PDF 논문 파일을 갖고 왔을 때는 여기 보세요. 우측에 이제 파일하고 PDF 모양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다라고 표시되는 그림들이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DOI 정보를 가지고 만든 그런 서지 정보에는 파일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논문의 서지 정보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DOI 정보가 없다 하시면은 나머지 부분, 논문 제목이라든지 저자 이름, 학술지 이름, 발행 연도 등과 같은 우리가 참고 문헌에 들어가는 그런 서지 정보들을 일일이 타이핑을 하시고 애드 엔트리를 하시면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임포트 라이브러리도 이제 뭐 갖고 계신 어떤 그 파일의 형태가 있으시다면 그거를 클릭하셔서 컴퓨터에서 갖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내 라이브러리의 논문 파일을 내가 이제 관리하고 싶은 논문들을 모으시는 작업을 일단 먼저 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에서 논문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웹 임포터라고 하는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로그인한 상태에서 다운로드 맨들레이를 클릭하시면 그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 웹 임포터라고 해서 find out more를 클릭하시면 웹 임포터를 이제 설치하시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엣지 세 가지의 브라우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페이지에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를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크롬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해서 이렇게 크롬을 위한 웹 임포터를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을 클릭하시고요. 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크롬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의 인터넷 브라우저 우측 상단에 이런 식으로 맨들레이 로고 모양의 임포터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웹 임포터를 설치를 한번 하시면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 논문 검색을 하든지 간에 요 웹 임포터만 클릭을 해서 필요한 논문들을 바로바로 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몇 가지 유명한 논문 검색 사이트에서 그 예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 논문 검색 사이트 중에 이제 구글 학술 검색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죠. 구글 스칼라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한번 검색하고 결과를 라이브러리에 저장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키워드를 넣으면 이제 논문이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검색 결과가 보여지는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뭘 눌러야지 뭐 이렇게
서지 정보가 반출이 되는지 고민이 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설정해 놓은 웹 임포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우측 상단에 있는. 아마 처음에 이용하실 때는 그 사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어요. 사인인을 하라는 메시지가 나온다면 본인의 맨들레이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현재 페이지에서 검색된 문헌들의 어떤 이제 목차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PDF 파일 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경우는 이 경우는 내가 논문의 서지 정보와 플러스 논문의 PDF 파일까지 같이 나의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최근에는 이제 오픈 액세스라 그래서 무료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형태의 논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오픈 액세스 논문인 경우에는 PDF 파일까지 같이 나의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F 파일이 없다는 거는 지금 내가 접근 권한이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뭐 구독을 해야만 볼 수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웹 임포터가 PDF 파일까지는 같이 저장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파일 없이 논문의 서지 정보만 나의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오픈 액세스 논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우리 학교의 네트워크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면 학교에서 구독하는 논문들은 접근 권한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PDF 파일까지 같이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두 개 선택하시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콜렉션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특별히 원하는 콜렉션이 있다면 선택하셔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두 개가 저장이 완료가 됐는데 두 번째 파일은 참고 문헌만 저장이 완료됐다라고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 PDF 파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논문은 참고 문헌 플러스 PDF까지 두 가지 다 잘 저장이 완료됐다.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저장이 됐는지 한번 볼게요. 밑에 보시면 라이브러리 보기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나의 웹사이트 라이브러리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예, 지금 현재 3시 39분인데 3시 39분에 저장이 된 두 개의 논문이 이렇게 내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중에 하나는 PDF 파일까지 같이 첨부가 돼서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문을 검색하고 이제 검색 결과에서 몇 가지 선택적인 논문을 라이브로 저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쭉 보시다가 이 논문 궁금한데 해서 제목을 클릭하셔서 논문의 풀텍스트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논문의 풀텍스트를 이렇게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한 이 순간에도 웹 임포터를 활용해서 내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웹 라이브러리를 웹 임포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가장 첫 번째 있는 논문은 지금 내가 열람한 이 논문이에요. 근데 밑에 왜 또 다른 논문이 쭉 보이냐면은 이건 참고 문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논문 페이지에 들어왔고 우리가 보면은 해당 논문에 레퍼런스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레퍼런스까지 읽어낸 거예요, 웹 임포터가.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관심 있어서 열람한 논문 플러스 참고 문헌 중에도 같이 저장하고 싶은 논문이 있다면 같이 선택해서 추가하실 수가 있고 이 경우에는 뭐가 이제 아마 오픈 액세스 논문이 많이 있는 그런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다 PDF 파일까지 저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추가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뭐 저장이 잘 됐다라는 초록색 표시가 보이죠. 라이브러리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3시 41분에 선택해서 저장한 3개의 논문이 이렇게 이제 파일까지 첨부돼서 잘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의학이나 어떤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구글 스칼라보다는 펀메드에서 논문 검색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예, 여기서도 펀메드에서 논문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요. 네, 중간에 좀 텀이 있을 때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마무리하는 시간에 모아서 하거나 하겠습니다. 중간에 계속 질문을 확인하면 좀 흐름이 끊긴다고 하는 좀 그 피드백을 받아서 예, 중간에 좀 텀이 있을 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펀메드에서 키워드로 논문 검색을 했고요. 이렇게 검색 결과가 보여지고 있는 상태에서 웹 리포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현재 페이지에 검색된 논문들을 읽어내고 PDF 파일이 접근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렇게 파일까지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글 스칼라나 펀메드나 논문의 서지 정보를 반출하는 방법이 다 틀렸을 텐데 그런 사이트마다 다 메뉴 구성을 틀리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웹 임포터라고 하는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여러 다양한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결과를 저장하는 것을 이용하는 게 웹 임포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웹 임포터가 잘 구현되는 사이트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용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트를 선별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다 잘 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 이용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 유명한 사이트나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잘 구현이 되도록 협력을 하고 잘 구축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도 좀 몇몇 사이트가 그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그 로컬 사이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내 논문 위주로 논문을 제공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공학을 연구하시는 공학자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공학자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사이트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IEEE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웹 임포터가 잘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IEEE 사이트가 조금 어떤 보안 쪽의 문제가 그 웹 임포터랑 잘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안 되는지 좀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외국 사이트니까 웹 임포터가 잘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논문을 검색을 하셨습니다. 검색을 하시고 검색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제 웹 임포터를 자주 사용을 하셨다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보여지는 상황에서 웹 임포터를 클릭을 하셨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목차를 읽어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이트가 웹 임포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라고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검색 결과를 내 맨들레 저장을 못하는가? 그렇지 않죠. 전통적인 방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전통적인 방식이란 어떤 거냐면 모든 해외 데이터베이스, 이런 논문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나 사이트는 본인들이 제공하는 해당 논문의 서지 정보를 반출할 수 있는 메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논문을 선택을 하시고 IEEE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보니까 엑스포트라고 해서 메뉴가 있어요. 사이테이션. 여기서 이제 원하시는 포맷을 선택해서 반출하시면 되는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add new에 가시면 import 라이브러리에서 확장자가 BIB나 RIS인 파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웹 임포터가 구현이 되지 않는 사이트라고 한다면 그 사이트에서 만들어 놓은 서지 정보를 반출해서 갖고 오시면 되는데 이때 확장자가 BIB 혹은 RIS인 것을 선택하셔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RIS가 있네요. RIS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포맷이기 때문에 RIS를 제공하지 않는 사이트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RIS가 있다면 RIS를 선택을 하시고 사이테이션 엑스포트를 합니다. 좀 좌측 하단을 봐주실게요.
좌측 하단을 보시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가 됐죠. 이런 경우에 보통 다운로드라고 하는 폴더에 이 파일이 아마 다운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갖고 와 볼게요. 맨들레이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add new에서 import 라이브러리하고 제가 RIS 형태의 파일을 반출했잖아요. IEEE 사이트에서. 그래서 클릭을 하고 어디에 있냐면 다운로드에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니까 다운로드 파일에 있을 겁니다. 여기 이제 이 파일, IEEE로 시작하는 이 파일이 아마 그 RIS 파일이었을 거예요. 선택하시고 열기. 지금 3시 47분에 3개의 논문 서식 파일이 나의 라이브러리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주의하실 점은 PDF 파일은 없어요. 논문의 서지 정보로만 만들어진 파일이기 때문에 RIS 비브텍스트 파일은 논문의 서지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는 파일이지 논문의 풀텍스트가 있는 PDF 파일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필요하시다면 PDF 파일은 따로 다운받아서 여기에 첨부를 하셔야 돼요. 파일에. 이런 방법으로 웹 임포터가 구현이 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지금 보여드린 방법으로 논문의 서지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인문사회 그 학과 전공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그런 분들은 해외 논문을 많이 뭐 찾아서 읽기도 하시지만 국내 논문을 더 많이 찾아서 읽으시는 것 같아요. 국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웹 임포터가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웹 임포터는 이제 DOI라고 하는 그 인터넷 문서 식별자를 기반으로 작동을 하는 건데 국내 논문이나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 DOI 그 식별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웹 임포터가 구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좀 전에 보여드린 그 RIS 파일을 가지고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연구자분들이 논문 검색할 때 사용하시는 리스,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 리스 사이트의 예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키워드를 하나 넣었고요. 이렇게 검색이 됐습니다. 이 검색된 상태에서 원하시는 논문을 선택을 하시고 이 해당 논문들의 논문 서지 정보를 내 맨들레이에 반입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원하시는 논문 선택하신 다음에 리스 같은 경우에는 내보내기라고 하는 메뉴에 해당 논문의 서지 정보를 반출을 하실 수 있는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여기 경우에는 RIS라는 이름보다는 차라리 맨들레이라고 더 확실한 이름의 포맷이 있네요. RIS가 없고 맨들레이가 엔드노트가 있다면 이것들을 선택하셔도 동일합니다. 선택하고 내보내기. 파일이 이제 다운로드가 됐고요. 다운로드한 파일을 갖고 올게요. add new에서 import library RIS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제가 막 다운로드한 그 RIS 파일을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의 국내 논문이 3시 50분에 4개의 국내 논문의 서지 정보가 이렇게 이제 내 라이브러리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PDF 파일은 없습니다. PDF 파일을 같이 관리하고자 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파일을 첨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매뉴얼로. 이런 일일이 파일을 첨부하시는 방법으로 PDF 파일을 같이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웹사이트에서 검색하고 검색된 결과를 갖고 오는 이 부분이 맨들레이 이용의 주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라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보여드렸고요. 질문이 좀 있는데 질문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은 마지막 시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 좀 위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나의 라이브러리에 논문 파일을 모아 놓으셨다면 지금 왼쪽에 보시면 all reference에 이 파일들이 이렇게 모아져 있는 거고요. 헤드를 클릭하면은 기본적인 정렬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recently added, recently read, 그러니까 최근에 추가하거나 최근에 읽은 논문들을 따로
보고자 하실 때는 컬렉션을 클릭하셔서 보시면 돼요. 리드는 지금 제가 읽은 논문이 없기 때문에 다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논문을 읽었다면 이 초록색이 없어지면서 리센틀리 리드 이 컬렉션에서 해당 논문이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페어버릿은 즐겨 찾는 논문을 특별히 표시하셔서 따로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논문을 즐겨 읽는다 하시면은 별표를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별표를 체크하시면은 페이보릿 컬렉션에 내가 즐겨 찾는 논문들만 따로 모아서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컬렉션 관리를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하단에 여기 보시면 중간에 컬렉션, 뉴 컬렉션이 있습니다. 이용자 맞춤 컬렉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컬렉션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컬렉션을 만드신 다음에 내가 이 컬렉션으로 좀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고 싶은 논문이 있다 하시면은 논문을 선택하시고 여기 보시면 하단을 보실게요. 하단을 보시면 오가나이즈 해서 이제 컬렉션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논문을. 저는 지금 선택한 논문을 코비드 19라고 하는 컬렉션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add to collection 하고 코비드 19 선택하고 add를 하시면 그 내가 선택한 논문들이 코비드 19라고 하는 컬렉션으로 분류가 돼서 여기서 따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논문들을 선택하고 이 논문은 내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컬렉션으로 옮기고 싶다 하시면 데이터 마이닝을 선택해서 예, 그 논문들을 분류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컬렉션을 이용자 맞춤 컬렉션을 만들어서 분류하실 수가 있고요. 논문을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논문을 이제 타이틀을 선택을 하시면 지금 저 우측에 추가 정보가 열리죠. 그래서 info라고 하는 그 내용 아래에 문서의 타입이라든지 논문 제목, 뭐 저자 정보, 그와 같은 이제 서지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 여기 이제 파일이 첨부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리드라고 해서 이 리드를 클릭하시면 해당 논문을 열어서 이 맨들레이 안에서 PDF 논문을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 태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논문이 워낙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주요 뭐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 이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태그를 이제 만들어서 하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태그는 이 태그 이름으로 필터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필터하는 기능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파일이 있고요. PDF 파일이 있고 PDF 다른 파일은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더 추가할 수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는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삭제하실 수도 있고 URL을 같이 관리하고 싶은 URL 주소가 있다면 추가하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식별자 여러 가지 식별자 데이터베이스 제공하는 식별 번호가 있는데 뭐 수정이 필요하다면 클릭을 해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테이션 키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 논문 작성을 레이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시는 분도 있다 하시면 사이테이션 키가 필요하실 텐데 여기다가 그 사이테이션 키를 입력을 하셔서 이 사이테이션 키 가지고 레이텍으로 논문 작성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관리는 그 정도로 해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PDF를 한번 열어볼게요. PDF 논문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PDF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읽으시면서 중요한 내용을 하이라이트하거나 애노테이션 하실 수가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마우스로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내용을 쭉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를 이제 놓으시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는 메뉴가 보입니다. 이거 클릭하셔서 하이라이트 하실 수가 있고 색깔을 다르게 선택하셔서 하이라이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스티키 노트라고 해서 내가 여기다가 남기고 싶은 애노테이션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한글 사이테이션, 한글 입력도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풍선이 생겨서 말풍선을 클릭하시면 이용자가 여기에 이제 입력한 노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우측에 인포를 보시면 기본적인 해당 논문의 서재 정보가 보이는데 인포 옆에 애노테이션을 클릭하시면 지금 이용자가 만든 그 말풍선이라고 하죠. 스티키 노트, 그 노트의 내용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하면 추가하는 대로 이렇게 애노테이션을 계속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노트북 기능이 이제 새로 나온 노트북 기능인데요. 새로 만들어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뉴 페이지, 노트북을 뉴 페이지를 만든다. 뉴 페이지를 만들고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노트북을 이제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자가 여기다가 하고 싶은 말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뭐 일일이 다 입력하실 필요 없어 논문을 읽으시면서 내가 이 하이라이트한 내용을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노트북에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은 노트북 한 상태에서 이 하이라이트한 상태에서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마우스로 한번 클릭을 하시면 색깔을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노트북에 추가하는 기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Add to 노트북을 클릭하시면 내가 하이라이트한 내용이 이 노트북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이 노트북은 하나의 논문이 아니라 여러 개의 논문을 하나의 노트북으로 다 모을 수가 있거든요. 하이라이트한 내용을. 제가 다른 논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또 다른 논문을 열고 여기서도 이 내용 너무 좋다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이 내용을 내가 아까 그 노트북에 옮겨야겠다 하면은 노트북을 열은 상태에서 하이라이터를 클릭을 하고 Add to 노트북 해서 이걸 추가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노트북은 뭐 주제에 따라서 뭐 토픽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로 만드실 수가 있죠. 다른 주제의 노트북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다가도 이 하이라이트한 내용의 그 문단을 선택하고 Add to 노트북해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PDF 논문을 읽으시면서 동일한 어떤 토픽이나 키워드와 관련된 어떤 문단을 확인하셨을 때 이 하이라이트 내용 그 기능을 활용하셔서 그 노트북에다가 그 해당 그 문단들을 모으실 수 있는 기능이 노트북 기능입니다. 프라이빗 그룹까지만 하고 중간에 좀 질문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네, 지금서 라이브러리 내용을 확인해 보셨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보시면 프라이빗 그룹이 있어요. 우리가 동료 연구자들 친구분들하고 그룹을 만들어서 그 동일한 어떤 PDF 논문을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교류할 공간이 프라이빗 그룹입니다. 뉴 그룹을 클릭해서 프라이빗 그룹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맨들레이 그룹이라는 그룹을 제가 만들었고요.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매니지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만든 그룹이 아니라 내가 초대돼서 들어온 사람이라면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리브 그룹을 누르시면 그룹에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가 그룹을 만들었고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매니지 그룹을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 그룹에 초대하고 논문을 같이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을 인바이트 멤버를 눌러서 초대를 할 겁니다. 이메일 주소. 그 해당 이용자의 맨들레이 계정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서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비테이션을 억셉트하면 해당 그룹에 들어오게 되고 이 그룹 안에서 이 멤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논문을 선택하고
하단에 보시면 오가나이즈에서 Add to Private Group 하고 맨들레이 그룹 선택하시면 이 맨들레이 그룹에 있는 멤버들과 그 논문들을 공유하게 되시는 겁니다. PDF 파일까지. PDF 파일까지 서로 이제 읽으면서 공유를 하는 거고요. PDF 파일을 읽으면서, 논문 파일을 읽으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서 여기 스티키 노트 활용을 해서 내가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어떤 코멘트나 메시지를 남기면 누가 남긴 메시지인지를 다른 멤버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풍선을 클릭을 했을 때, 베티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코멘트를 남겼네? 라고 서로 공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여기다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그 코멘트를 여기다 남길 수가 있죠. 서로의 동일한 논문을 읽으시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논문 작성하는 부분을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좀 질문 좀 잠깐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 진행한 내용에 대한 질문만 일단 처리하겠습니다. BIB 파일로 내보낼 때 예를 들어서 앱스트랙이 없이 내보낼 수 있도록 옵션 수정이 가능.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뭐 RIS 파일이나 BIB 파일로 그 내보낼 때요. 엑스포트 할 때 제가 엑스포트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엑스포트는 저기 웹사이트 라이브러리에서는 엑스포트 기능은 없고요. 만약에 내가 나의 라이브러리에 저장한 이 논문들을 반대로 지금은 제가 갖고 오는 것만 주로 보여드렸는데 이 논문들의 어떤 논문의 서지 정보 파일을 반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웹사이트에서는 해당 메뉴가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 그 프로그램 설치 프로그램을 열으셔서 여기 보시면 파일에 엑스포트 올 해가지고 이제 내보내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특별히 뭐 앱스트랙을 빼거나 뭔가 이제 편집을 해서 내용을 반출하는 기능은 아직은 없습니다. 원격에서 로그인해서 접속 권한이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원격에서 로그인하여 접속 권한이 있으면 원격이라고 하면 교회 접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아요. 아마 학교 안에 그러니까 그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이제 접속하셨으면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지금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구독하는 논문들까지 웹 임포터를 활용해서 PDF 파일까지 다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학교 안에서 학교의 어떤 와이파이나 그런 것을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기존 설치 프로그램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일이 다 있었는데 MRA 설치하고 논문을 보려고 하니 PDF 파일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없는 것을 열고 한참 있다가 파일이 열리는데 예, 그거는 이제 싱크가 좀 잘 안 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은 저한테 조금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 화면을 좀 볼 수 있게 화면 캡처를 해서 저한테 이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요 부분은 조금 제가 따로 확인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멘트 검색은 이제 검색 기능을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이제 논문이 이제 라이브러리 쭉 검색이 됐을 때 논문이 너무 많으면 원하는 논문을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용자가 나름대로 컬렉션을 만들어서 분류를 해놨다고 할지라도 잘 이제 찾아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경우에 내 라이브러리 안에서 논문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서치 기능으로. 이 서치 기능으로 뭐 예를 들면은 보통 제 논문의 제목이나 학술지 이름, 저자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는데 지금 질문 주신 분은 본인이 여기 이제 보통 여기다가 애노테이시나 뭐 제너럴 노트나 이런 이제 아니면 여기 논문 PDF 파일에다가 그 스티키 노트 단 그 내용으로 키워드 검색이 되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안 됩니다.
엔드노트에 find full text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 없는지 물어보셨는데 유사한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던 웹 임포터죠. 웹 임포터를 설치하고 논문을 검색하고 그 논문의 정보를 라이브러리에 저장할 때 오픈 액세스 논문이나 기관에서 구독하는 논문은 PDF 파일까지 같이 저장할 수가 있었죠. 굳이 논문의 서지를 먼저 저장하고 풀 텍스트를 다시 파인드할 필요가 없고 한 번에 PDF 파일까지 같이 저장할 수 있는 게 웹 임포터입니다. 네, 조금 일단은 예정되어 있는 그 내용은 진행을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질문을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들레이 레퍼런스 매니저의 라이브러리에 이제 논문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이제 간단한 기능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논문을 작성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는 MS 워드 문서 파일로 논문을 작성하는 그 내용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MS 워드 파일에서 그 이제 맨들레이 사이트라고 하는 애드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작성을 하게 되십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몇 번 보여드렸는데 로그인한 상태에서 다운로드 맨들레이 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이용하실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 설치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사이테이션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부분 Find Out More를 클릭하셔서 설치를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Get 맨들레이 사이트 클릭하시고 Get It Now를 클릭하셔서 나의 MS 워드에 설치를 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요. 아니시면은 MS 워드를 열으셔서 지금 메뉴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MS 워드를 열으시면 여기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가 여기 있거든요. 보이시죠? 제 화살표를 좀 봐주세요.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밑에 보시면 애드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애드인에서 맨들레이 사이트를 찾아서 설치를 하셔도 돼요. 방법은 이제 다양하게 제공이 되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분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학교나 이제 회사에서 제공하는 MS 오피스 온라인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온라인 버전은 기존에는 그 플러그인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온라인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온라인 버전에서도 이 맨들레이 사이트를 네,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인설트에서 애드인 있죠. 인설트에서 애드인 가셔서 맨들레이 사이트를 찾아서 설치를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레퍼런스 맨들레이 사이트라고 하는 로고가 이제 설치가 됩니다. 예, 지금 이제 논문을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논문을 이렇게 작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이 논문에 인용한 그 문구에다 사이테이션도 넣고 어떤 논문을 인용했는지 참고 문헌 그 레퍼런스 목록도 여기다 넣고 싶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맨들레이 사이트 설치한 맨들레이 사이트를 클릭하셔서 작업을 진행을 할게요. 사인인이 필요하면은 사인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논문 작성하실 때.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오게 되는 거고요. 일단 논문을 작성하실 때 우리가 사이테이션 스타일을 이제 선택해서 논문 작성 시작을 하시는데 사이테이션 스타일로 가셔서 내가 필요한 그 사이테이션 스타일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이제 대부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사이테이션은 여기서 확인이 되고 만약에 원하시는 사이테이션 스타일, 레퍼런스 스타일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시면은 밑에 하단에 보시면 셀렉트 어나더 스타일을 클릭하셔서 내가 원하는 그 뭐 학술지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 이름으로 찾아서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국제학술지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내 학술지 이름으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일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APA 스타일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APA 스타일 7 버전이 나왔네요. 7 버전 선택하고 네, 이 버전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인용 문구에다가 어떤 논문을 인용했는지 그 논문을 찾아서 여기다 사이테이션 넣을 건데요. 여기 레퍼런스 메뉴로 가셔서 내가 인용한 논문을 찾아서 놓을 겁니다. 그 인용한 논문은 당연히 나의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서류 정보가. 그래서 원하는 논문을 찾으셨으면 선택하고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클릭하시면 네, 해당 공간에 그 논문의 그 사이테이션 스타일에 맞는 그 사이테이션이 입력이 되는 거고요. 뭐 하나 혹은 두 개, 세 개 논문을 한꺼번에 같이 인용하셔도 됩니다. 선택하시고 입력. 제가 오늘 좀 컴퓨터에 좀 문제가 있었어가지고 아까 좀 부랴부랴 이 웹 버전을 설치한 건데 조금 원활하지가 않네요.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그 PPT 파일로 좀 대체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맨들레이 사이트를 설치한 상태에서 사이테이션 스타일을 선택하고 인용한 문구에 이제 레퍼런스를 찾아서 선택하고 인서트 사이테이션을 누르시면은 해당 그 공간에 이제 사이테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뭐 이제 이미 입력된 그 사이테이션을 선택하시면 에딧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지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노트를 추가한다거나 하는 이제 에딧 그 과정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사이테이션을 클릭하시면은요. 그리고 이제 문구에 사이테이션을 다 넣으셨으면 우리가 이제 논문의 마지막 페이지에 레퍼런스라고 해서 참고 문헌을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참고 문헌 생성하실 때 이제 맨들레이 사이트 메뉴 보시면 모어 부분에 인서트 비블리오그래피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어 밑에 있는 인서트 비블리오그래피를 클릭을 하시면 그 본문에 인용한 네, 사이테이션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시는 중에 사이테이션 스타일은 얼마든지 중간에 바꾸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APA 스타일로 논문을 작성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스타일로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은 사이테이션 스타일 메뉴로 가셔서 다른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업데이트 스타일을 누르시면은 다른 스타일로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변경이 바로바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 워드에 맨들레이 사이트라고 하는 애드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내 맨들레이 라이브러리에 저장되어 있던 논문들을 인용해 가면서 사이테이션 입력하고 레퍼런스 입력하고 스타일 변경하고 하면서 논문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말씀드린 강의 자료나 동영상 자료 등은 이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이메일 주소로 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좀 바쁘시거나 시간이 좀 다 뭐 들으실 만한 내용은 다 들으셨다 하신 분들은 네, 뭐 자리를 뭐 이렇게 나가 주셔도 되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 질의응답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